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친구와 오랜만에 나이트를 가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나이트에 처음 입장할 때면 가슴이 설레어요. 친구와 저는 최대한 시크하게 자신감 충만한 표정으로 걸음걸이로 테이블에 착석. 그날따라 왜 이렇게 부킹이 잘 되는지 전화번호를 수없이 따고 따다가 새벽 3시 정도쯤 예뻐서 천천히 작업을 해야겠다 맘먹었던 애들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 먼저 나가서 놀자고 하는 겁니다. 너무 좋았죠.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그날 번호 땄던 또 다른 여자의 이름도 그 여자 이름과 같았어요. 아무튼 나이트에서 나와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준땡. 얘도 술이 취할 만큼 취해서 저한테 계속 앵기더군요. 저도 술도 취하고 힘들기도 하고 모텔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얘가 계속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솔직히 처음 본 남자와 모텔 와서 사진까지 찍어달라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찍어줬습니다. 특이한 것은 포즈가 2손가락으로 엄지와 검지, 자신의 입 양쪽으로 억지로 웃음 짓게 하는 포즈? 말로 설명하긴 애매한데 아무튼 그런 포즈 자기 핸드폰에 저장하더군요. 3일 뒤 연락을 계속하다가 그날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 생각이 나서 학교가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올래? 하지만 저는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이트에서 처음 만난 남자를 뭘 믿고 혼자 사는 집까지 부르는지 왠지 모를 그런 약간의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허나 여자가 혼자 사는 집으로 남자를 초대하는데 안 가면 그게 남잔가요? 퓨자를 부르며 택시를 타고 룰루랄라 갑니다. 같은 도시이긴 한데 상당히 외곽 쪽입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그 동네 가보지 않았던 공장지대.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차 안에 기사분께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여기 집값 비싸요? 아니, 여기 사람이 별로 없어. 동네 자체가 공장지대라 집값이 싼 편이지. 예, 감사합니다. 돈 여기요. 108동 16층. 호수는 기억이 안 나는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왠지 모르게 으스스한 느낌이 나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주머니 속에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를 적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5분 내에 다시 연락이 없을 경우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서 나 찾아라. 이렇게 적어놓고는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너무나도 화사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하지만 마음속에 긴장감은 유지한 채 집으로 들어갑니다. 눈에 펼쳐진 집 안의 모습, 누가 봐도 딱 여자가 사는 집이구나. 화사했습니다. 우선 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방 안에 누군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처음 방문을 여는데 세상에 옷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연예인들 가끔씩 TV에 나오면 공개하는 옷방처럼 그렇게 수많은 옷들과 신발들이. 확인을 하고 현관문까지 걸어 잠근 후 안심을 하고 삼겹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빠, 방에 들어가자. 오늘 자고 갈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데 뭔지 모를 이질감이 또다시 느껴졌습니다. 얘 뭐 이상한 병 있는데 나한테 옮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무튼 오히려 뭔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계속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갈 생각으로 가방을 메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가려는 찰나 현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여는 방법을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때 화장실에서 핸드폰 소리가 울립니다. 아주 크게, 누가 들어도 명확하게. 게다가 이 여자애는 분명히 핸드폰을 지금 손에 들고 있는데 저 핸드폰 소리는 뭐지? 아차, 화장실에는 안 들어가 봤구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거기서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인사도 안 하고 박차듯이 뛰어나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듯이 눌렀습니다. 미친듯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봤자 엘리베이터가 빨리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갑자기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오빠, 어디가? 일로 와봐, 잠깐만. 오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보자. 오빠 먼저 갈게. 갑자기 묘한 미소. 그와 동시에 뒤에서 나타난 10대 청소년쯤 보이는 남자. 뭐지?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되는 와중에 15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갑자기 제 쪽으로 존나게 뛰어오대요.
한 손은 칼을 들고. 저는 그걸 보자마자 바로 비상문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서 존나게 내려갑니다. 넘어지고 굴러도 계속 미친 듯이 뛰어내려왔습니다. 그 아파트에 사람도 거의 없고, 아무튼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는데 위에서도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존나게 쫓아옵니다. 저 또한 아무 말이 없습니다. 말할 정신이 있나요? 그냥 살고 싶어서 뜁니다. 16층? 그거 그 상황 되니까 금방 내려오더군요. 진짜 눈앞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정문 쪽으로 달려가는데 하하, 정문에서 그 여자가 떡하니 서있네요. 다른 남자와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저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오빠, 어디가? 잠깐만 와봐. 여기 갈 데 없어. 저는 바로 1층에서 난관을 넘어 잔디밭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미친듯이 달렸습니다. 얘네들도 이것까진 예상 못했었는지 당황하면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사람은 한 명도 안 보이고 아파트에 불은 어디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젠장. 지하주차장도 사람이 없으니 차도 없는 건 당연지사죠. 차가 없으니 숨을 데도 없고, 아, 저기 화장실이 있네요. 제발 열려라. 손잡이를 돌리는데 다행스럽게 열리네요. 급한 대로 우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에 다행히도 대걸레가 있더군요. 우선 그걸 들고 화장실 문 앞에 몸을 기댄 채 화장실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라서 창문도 없고 도저히 도망칠 구멍이 없더군요. 대걸레 자루를 들고 인기척이 계속 없어서 조용히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적막함이 흐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출구로 나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미친듯이 아파트 정문 쪽으로 뛰어가는데 누가 옆에서 부릅니다. 오빠! 그 여자네요. 풀숲에서 저를 부릅니다. 여자 혼자서요. 가까이 가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 뭐야? 왜 그래? 무슨 작정이야? 장난해? 오빠, 지금 내 말부터 지금 잘 들어야 돼. 자세한 건 나중에 말해줄게. 우선 지금 이곳을 나가야 돼. 쟤네들한테 잡히면 끝이야. 쟤네 둘 말고 더 있어. 저도 그 상황은 우선 못 면해야겠다고 생각밖에 없었는데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여자애가 말해줍니다. 이곳 아파트의 구조, 정문 하나 후문 하나, 한 곳씩 아마 지키고 있을 거임. 그리고 두어 명이 지금 계속 뒤지고 있음. 우선 날이 밝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밤에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린 후 공장 사람들 나올 때 같이 빠져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절대 안 된다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말해준다고. 그리고 나서 여자는 유유히 사라졌고 저는 시킨 대로 다른 동의 1층 화단에 밤새 숨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고작 3시간 정도만 기다리면 되었는데 제게는 24시간 같이 느껴질 정도로 길더군요. 날이 밝자 그 여자 말대로 공장 근무자들이 단체로 버스를 타러 나왔습니다. 같이 무리에 껴서 아파트를 빠져나오는데 다행히도 아무 일도 없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샤워를 하고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를 해봐도 없는 번호로 뜹니다. 아직도 번호 끝자리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 살다 보니 별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같은 나이트에서 만났던 이름까지 같았던 그 여자 연락이 옵니다. 호감이 있었던 여자라서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름 같은 게 좀 꺼림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자니까요. 찜찜했던 기분과 달리 너무나도 성격이 착하고 털털했던 그녀. 술을 마시는데 그렇게 죽이 잘 맞을 수가 없더군요. 제가 원래 술은 절대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는 성격입니다. 그날은 2차까지 갈 정도로 기분 좋게 마셨습니다. 그날 이후 절대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으나 그 다짐 따위는 잊혀질 만큼 그만큼 그녀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모텔이네요. 일주일 전 그녀와 맨 처음 왔던 모텔. 잠시 웃음이 남과 동시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오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립니다. 긴 말 못하니까 잘 들어. 왜 또 거기 있지? 오빠랑 같이 있는 여자 위험하니까 빨리 도망가. 그리고 끊어졌습니다. 뚝.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수신되지 않는 번호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바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밖엔 들지 않더군요. 그런데 모텔 안에 두고 온 가방이 생각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 신상 기록이 들어있는 다이어리, 각종 중요한 물품이 들어있었지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제발 아직까지 씻고 있어라, 제발. 하지만 여자는 태연하게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맥주 좀 사려 왔는데 가방에 지갑을 놓고 와서 다시 가지러 왔어.
자연스럽게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갑니다. 이제 신발만 신으면 미친 듯이 뛰어갈 겁니다. 그런데 신을 신는 찰나 그녀가 내 손목을 붙였습니다. 같이 가! 나도 갈래! 일이 점점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모텔을 같이 나와서 편의점으로 향하는데 20m 전방 편의점 안에 남자 둘이 있습니다. 응? 10m 전방 얼굴이 보입니다. 처음 나를 향해 칼을 들고 쫓아왔던 그 녀석입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태연하게 걸어갑니다. 만약 도망간다면 잡힐 것 같습니다. 티를 안 내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 저를 못 알아본 눈치입니다. 그 녀석 일행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확실해졌습니다. 이 여자 저 남자들과 한통속이구나 느낌이 옵니다. 이 편의점을 나가려는 순간 나는 안 좋은 일을 당할 것 같다라는 강력한 느낌. 그 상황에 저에게 절망적인 것은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았다. 술도 약간 취했다. 희망적인 것은 남자 알바생이 있다. 나에겐 배터리가 충분한 핸드폰이 있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폴더를 열고 112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 무슨 동 편의점 새로 생겼네. 아, 목마르다 목말라 죽겠어. 하지만 눈치채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나가면 왠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맥주 맛있는 거 마셔보게. 어떤 게 나을까? 계속해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남자 일행은 그 사이 라면을 다 먹고 편의점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안도의 한숨도 잠시 밖에서 꼼짝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놓고 나를 쳐다봅니다. 본능적으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습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내 손목을 꼭 붙들고 있을 뿐. 그때 멀리서부터 번쩍번쩍 불빛이 반짝입니다. 경찰이 온 겁니다. 살았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녀석들이 골목길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제 옆에 있던 그녀 또한 갑자기 편의점으로 빠져나갑니다. 온몸에 긴장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고 경찰들이 들어왔을 때 편의점 안에는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날 밤을 꼴딱 새고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상황들을 설명했고 처음 만났던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불과 일주일 여전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위협을 받았다는 진술만 있을 뿐. 실제 해를 입진 않았으니 그대로 그냥 잊고 살라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말만 듣고 그렇게 또 그 사건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 뒤 평소처럼 학교에 도착한 후 컴퓨터를 하는데 메일이 하나 와 있습니다. 제목 난데 나이트에서 여자들 함부로 믿지 마. 사실 처음 만난 날 오빠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을 때 사진 찍은 거 기억나지? 그 사진 내가 왜 찍자고 한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왔을 때 그날 내가 왜 도와준지 알아? 사실 처음 오빠가 집에 왔을 때 집에 남자들 2명이 숨어 있었고 오빠가 술에 취하면 오빠는 그걸로 끝이었어. 근데 절대 취할 정도로 마시지 않더라. 내가 아무리 권해도. 계획은 틀어졌지만 그래도 오빠는 그들에게 도관에 든 쥐나 다름없었어. 그 다음으로는 방 안에 들어가서 잠들게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오빠는 나에게 나를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어. 그리고 집에 가겠다고 했지.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어. 그래서 사실 문을 안 열어줬다면 절대 못 나갔을 텐데 열어준 거야. 그리고 그날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준 거고. 사실 그 남자들은 오빠를 납치해서 중국으로 밀항할 계획이었어. 그 남자들 위에는 더 큰 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아마 그날 납치되었다면 오빠는 지금 이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했을 거야. 아무튼 잘 지내. 조심히 안녕. PS 그냥 잊고 살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 그 일이 있은 후 지금까지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